저는 25살에 3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이남 1녀 중 둘째예요. 그러니까 여동생, 형 그리고 남편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원조 땡땡 감자탕집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감자탕집은 40년이 넘은 오래된 맛집이었어요. 감자탕집은 생활의 달인과 생생정보 맛집으로 출연할 만큼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어요. 가게 위치는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었고, 그래서 점심 되면 직장인들이 몰려들어서 자리가 없어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는 효자였어요. 결혼 전에 남편은 휴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감자탕집에 가서 틈틈이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저도 남편 따라 일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주중에도 회사 일로 힘들게 일하는데 주말까지 와서 도와준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얼굴 자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며 저에게는 힘이 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셨고 카운터에 앉아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7년쯤 되었을 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시아버지는 배가 종종 아프다고 하셨는데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불규칙적인 식습관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셔서 저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서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수술 받게 되면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셨어요. 지금껏 가게 문을 단 하루도 닫은 적이 없었거든요. 시아버지는 무조건 운영해야 한다고 안고하셨고 저희 식구들은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예전처럼 일을 하실 수 없기에 그래서 감자탕집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가족끼리 모여서 상의했어요. 저희 부부를 포함하여 남편 형제 모두 감자탕집을 그만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감자탕집을 죽기 전까지는 운영하시겠다는 입장이셨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같은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회계사였습니다. 아주버님 내외는 아버지 건강이 우선이지 더 이상 하는 건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도 건강이 우선이라고 무조건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부도 당연히 그만하시는데 찬성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화를 버럭 내시며 그럼 수술 안 받는다고? 그냥 혼자 감자탕집 하다가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보기 싫다고 다 가라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시아버지를 며칠을 설득하였지만 도저히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촉이라고 하지만 연세도 있으신데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형제 내외를 다 부르셨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형제 내외 중에 누군가가 시아버지를 도와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설마 했어요. 처음에 시아버지께서 수술을 받으셔도 감자탕집을 계속 해야 한다고 할 때 저와 남편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설마 우리에게 맡아서 하라고 하진 않겠지? 했거든요. 형님은 회계사라서 감자탕집을 당연히 하지 않으실 테고 집도 잘 살고 있어서 하려는 의지가 절대 없어 보였거든요. 시누이도 어릴 때부터 아빠가 감자탕집을 한다는 걸 창피해했고 결혼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남은 건 저밖에 없었네요. 저런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누군가 시아버지를 대신 해야 된다는 의미였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 누군가를 상의해서 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저를 지정해서 네가 얼른 한다고 이야기해.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시아버지 수술을 받고 안 받고는 너희 손에 달렸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였어요. 아주버님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저희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저를 쳐다봤으니까 틀림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시아버지 성격상 절대로 수술을 안 받으실 테고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탓을 제가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욕 안 먹고 유리하게 잘 거절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효자 아들인 남편은 그럼 어떡하냐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했어요. 그렇게 꼼짝없이 감자탕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게 되더라도 3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그 안에 시아버지가 쾌차하셔서 다시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혼자 하실 수 없다면 가게를 정리하라고 그렇게 약속해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 못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약속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고 가족들도 다들 알았다고 제 뜻대로 약속한다고 했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본인의 감자탕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결혼 전 놀러 갔을 땐 언제나 반가운 얼굴로 맞이해 주셨는데 배울 때는 정말 엄하게 하시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았는데 뭐가 틀린 것인지 이유도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술을 받고 나서 퇴원하시고 나서 한동안은 아침, 점심, 저녁에 잠깐씩 가게에 나오셔서 감독하셨어요. 저는 거의 매일 혼났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혼이 많이 나다 보니 시아버지가 싫어지더군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슬슬 묻어내졌고 6개월 넘어가니까 시아버지가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는 제가 알아서 척척하니 시아버지께서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 감자탕집을 3년만 운영하기로 했는데 벌써 10년 넘게 일을 하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10년이 지나자 천직인 것 같았고 감자탕집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더군요. 저도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3년 전부터는 시아버지 기력이 떨어져서 감자탕집 운영을 제가 완전히 도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전 일이네요. 고모부가 사업에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남편 말에 의하면 쫄딱 망해서 집도 날아갈 지경이라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돈을 해줘서 다행히 집은 해결했지만 앞으로 뭘 써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영업 끝나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가보니 신우가 와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신우가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싶어 한다고 내일부터 저에게 잘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평소에 분점 내주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많았지만 시아버지가 다 거절했어요. 분점은 분명 본점보다 못할 거라며 절대 반대하셨는데 역시 혈육은 예외인가 보더군요. 저는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참 뒤에 신우가 가게 오더군요. 첫날이라 늦게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신우는 복장부터 주방 일을 할 복장이 아니었어요.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랐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온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쁘지 않게 복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신우이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알려준 그대로 저희 집만의 비법을 신우에게 가르쳤습니다. 신우이는 건성으로 듣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방이 구식이라 불편한 게 많고 지저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홀도 구식이라고 하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주방은 1년 전에 새 기구로 싹 바꿔서 깨끗했고 홀은 좀 낡아 보이기는 했지만 노포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쳐야 할 곳은 어지간하면 고쳐서 더 이상은 손볼 데가 없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일을 배우러 온 것인지 뭐 하자는 건지 도통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손 아래 사람인데 예전에 시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치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는 5분도 못 버티고 때려치운다는 말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배울 생각이 없는 신우이는 가게에 와서 잠깐 있다가 그냥 집에 갔어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신우가 가게에 늦게 왔고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이제 더 이상 안 배워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밥집을 할 생각이 없어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호점을 안 내고 여기 가게 운영을 본인이 할 테니 저보고는 주방에서 감자탕만 만들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때 마침 시아버지가 오셔서 여쭤봤어요. 시아버지는 신우가 2호점을 혼자 운영해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일단 같이 일하다가 나중에 신우 혼자 할 수 있을 때 그때 2호점을 낸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신우랑 같이 일하라니 신우가 열심히 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여러모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우가 주방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시아버지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신우가 그런 일을 안 해보고 편하게 살아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라고, 저보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잘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놈의 집구석이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걸 알았기에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2호점 나갈 때까지 제가 참기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다음날부터 카운터에만 앉아 있었고
가게에 손님이 많아 엄청 바쁠 때도 반찬 하나 나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자 그마저도 안 하고 장사 끝나고 결산할 때만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참는 거에 슬슬 한계가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루는 가게 커다란 액자가 택배로 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신우가 왔어요. 신우는 저를 보고 액자를 걸라고 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히더군요. 액자에는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그리고 신우이의 사진이 있었고 3대째 이어지는 감자탕집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신우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는 앞으로 내가 여기 운영할 텐데 손님들한테 사장 바뀐 거 알려야 하지 않겠어? 뭐 문제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주차장에도 대형 간판을 세울 거라고. 저는 주방에 가서 얼른 저녁 장사 준비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홀에 그런 복장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저는 가게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저녁 장사는 어떻게 하고 여기에 왔냐고 하더군요. 저는 신우이가 한 행동에 대해 말했어요. 그런데 듣는 시아버지께서는 안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냐고. 혹시 시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렇다고 하면서 저보고 전에 말했듯이 몇 달만 참으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아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호구로 알고 있구나 싶었어요. 참다 못해 저는 시아버지께 한마디 했습니다. 저 감자탕집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를 지금껏 감자탕집에서 일을 시키며 이용해놓고 이번에는 신우이가 저를 이용해 먹게 만들려고 또 이러시는 건가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시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싸가지 없이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내가 언제 너를 이용했냐? 네가 좋아서 한 거지. 이러더군요. 제가 언제요? 저는 좋아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 아프실 때 저 없었으면 가게는 진작에 문 닫고 없어졌을 거예요. 제가 가게 일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릴 때마다 가게 주인은 너다라고 하시며 너가 주인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은 다 거짓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그 가게에 욕심 없어요. 10년 넘게 일해서 애착이 있을 뿐이에요. 감자탕집 따님 주고 싶으면 주세요. 얼마나 잘할지 모르지만 형님은 그렇게 주방에 들어가서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그런 게 도둑놈 신부 아닌가요? 아무리 딸이라도 그렇게 감싸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하는 거 보면 아마 가게 문 닫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네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 그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10년간 일한 며느리 말고 딸에게 감자탕집을 물려주는 시아버지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저는 계속 집에서 쉬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매일같이 가게에서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쉬려니 몸도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감자탕집을 하기로 했어요. 시아버지 가게와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에 보란듯이 오픈했고 지금은 장사한 지 4개월쯤 되었네요. 제가 가게를 열었을 때 시아버지와 신우는 원조인 자기네 가게가 잘 되지 제 가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가게 자리가 안 좋고 테이블도 몇 개 안 되는 작은 가게였거든요. 오픈 초기에 신우가 가게 와서 큰소리치며 시비를 걸길래 저는 영업방해로 신고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손님이나 동네 사람들에게는 저를 기껏 먹여 살려놨더니 이렇게 가까운데 가게를 열었다며 배은망덕하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시아버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해요. 지금 시아버지 가게는 망하기 직전이에요. 신우는 가게를 확장하면서 인테리어도 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고급지게 한다고 완전히 가게를 바꿨어요. 노포의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에게 갑질을 했어요. 아주머니는 얼마 참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신우에게 감자탕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지만 신우는 대충 배워 감자탕을 만들더군요. 그리고 고급진 가게 이미지에 음식 가격도 올렸어요. 당연히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걸 메꾸기 위해 신우는 어디서 배웠는지 재료 가지고 장난을 치더군요. 손님들은 맛의 변화와 음식의 질이 안 좋아지는 것을 당연히 먼저 알았고
점점 발길을 끊었어요. 가게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가게 확장하고 인테리어 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썼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는커녕 가게 문을 닫게 생겼네요. 남편도 그냥 가끔 안부 전화만 하고 가끔 얼굴 보러 가는 게 끝이었어요. 남편은 시누이가 가게에 와서 난리를 피워 경찰에 신고한 날 저한테 괜히 자기가 감자탕집 하라고 해서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돈도 돈이지만 항상 해오셨던 감자탕집 문을 닫게 생겼으니 허무하다고 하시면서 신우에게 물려준 걸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들어와서 하길 바라는 눈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누굴 바보로 아시나요? 더 이상은 안 속아요. 시아버님. 아참. 저희 가게는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했으니 맛은 원조 그대로예요. 시아버지 가게 단골분들까지 이제 모두 저희 가게로 오십니다.